안녕하세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증시의 소식과 동향을 가볍게 짚어드리는 주식 한 잔입니다. 요즘 증시의 키워드가 바뀌었죠.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가 아니라 이제는 무착륙입니다. 착륙이 없다는 거죠. 즉 경기 침체가 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무착륙에 대한 근거로는 2월에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모두 잘 나왔습니다. 1월 실업률 3.4%로 여전히 견조하고요. 1월 소매 판매 예상을 상회한 3%로 전년 동기 대비 6.4%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착륙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물가 때문이죠. 물가가 CPI인데 이번 달에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물가가 잡혀야 되는 건데 안 잡혔고,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죠. 일드 커브 인버전이라고 하는 건데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거꾸로 가는 거니까 일드 커브 인버전,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더 점점 심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쪽으로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의미하는 바는 역전된 이후에 1, 2년 뒤에는 어김없이 불황이 찾아온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상황이죠. 정리를 하면은 미국의 상황은 고용, 소비, 금융, 여건 등은 경기 침체에서 멀어지고 있고, 그런 반면에 장단기 금리차나 경기 선행 지수 등은 경기 침체의 우려를 더하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경기 침체였는데 혹시 무사히 지나가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가 요즘 시장에 반영되어서 CPI 발표 이후에도 장이 무너지지 않고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올랐죠. 그렇다고 시원하게 올라갔냐? 바로 다음 날인 오늘 바로 곤두박질 치면서 코스피 역시 2400포인트 언저리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중입니다. 현재의 시장 상황이 뒤치락 엎치락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유안타 증권의 강대성님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또 자료와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한국 증시인데 상황이 미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모두 느끼셨겠지만 최근에 한국 증시의 2023년 연초 이후의 성과는 글로벌 증시 가운데 가장 우수했죠. 오른쪽 표를 보시면 장단기 금리 역전 정도를 봐도 한국은 미국처럼 이게 크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 푸른색으로 산처럼 칠해져 있는 부분이 스프레드라고 이제 차이거든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 정도를 보여주는 건데 그게 아래로 뒤집힌 부분이 역전이 된 부분입니다. 끄트머리에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오가면서 뒤바뀌고 있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확대되는 상황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이랑은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보고서에서 가져온 건데 장단기 금리 역전 정도를 국가별로 비교해 놓은 자료인데 한눈에 보면 파악이 쉽죠. 보시면 미국과 독일이 마이너스 폭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인 걸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중국이나 일본은 역전 현상은 아예 없습니다. 일단 금리를 올리지도 않았죠. 그 나라들은 오히려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과 영국은 역전과 해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지지 못하고 계속 발목을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국 증시가 좀 선행한 측면이 있다.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표를 보시면 이제 오른쪽 표죠. 국가별로 2020년 이후 증시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리세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 증시의 경우는 매를 먼저 맞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주가가 타 국가 대비 선행을 한 겁니다. 유럽이나 중국과 비교를 해봐도 미국은 이제서야 하락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된 것이고 한국은 먼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시점이 온 게 아닌가. 23년 연초 이후로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오랜 부진을 생각을 하면은 아직도 상승 폭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먼저 추락한 부분을 감안하면 한국 증시의 상대 강도 개선이
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매크로의 악재에도 증시가 잘 안 흔들리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얻어맞을 수 있지만 한국은 이미 얻어맞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단히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예전에 코스피가 3,300까지 올랐을 때의 차트입니다. 그때 더 오른다는 사람도 있었고 앞으로 내려갈 거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렇게 올랐는데 더 오른다라는 게 말이 되나? 그 관점 자체가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실제로 더 오른다고 상승론을 믿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한번 이제 거꾸로 보자 이거죠. 그래서 거꾸로 보면은 증시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지금도 더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를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떨어질 거라는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더 떨어진다라는 주장은 3,300대 더 오른다라는 주장과 똑같이 들린다. 윤지호 센터장님의 말이죠. 주식이 많이 올랐으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많이 떨어졌으면 오르는 게 당연한 거다. PBR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 기준을 잘 안 벗어나더라. 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앞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국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이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흐름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갔다라는 한경코리아의 박재원 기자님의 기사인데 실제로 현재 유럽 증시가 상당히 견조하죠. 진짜로 바톤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간 듯한 분위기입니다. 앞으로도 유럽 증시가 상대적 우위를 점할 것이다 라는 게 결론인데 사실 2020년 이후로 보면은 한국보다 유럽이 더 안 좋았거든요. 그나마 한국은 상승세라도 있었는데 유럽은 마이너스 안에서 계속 추락하기만 하다가 드디어 V자 반등을 이뤄낸 상황입니다. 맨 오른쪽에 푸른색 박스로 쳐놓은 것이 바로 유럽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된 건지 그 5가지 이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에너지 쇼크를 피해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천연가스가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겨울이 오면은 유럽은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온화한 겨울 덕분에 천연가스 가격이 80% 이상 하락했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전으로 가격이 돌아갔죠. 거기에 더해서 유럽은 평년보다 더 나은 가스 저장량으로 겨울을 끝낼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에너지 문제가 해소가 된 거죠. 또한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감안할 때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한 수혜도 입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낙관론의 힘을 보태고 있는데 은행들이 대체로 엄청난 이익을 냈고 산업회사들도 낮은 원유 가격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며 LVMH와 같은 고급 브랜드들은 계속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중국의 소비 활동에 수혜를 입을 것이고 지난 2010년 아시아가 유로스톡스 600의 매출의 11%였다면 현재는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호재들이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지도 않았고 현재 유럽 증시는 10년 평균치인 PER 14.5배를 밑도는 13배의 포워드 PER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더 올라가는 것에 낮은 PER까지 더해져서 주가 상승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 유럽 증시의 상승세로 미국 증시와의 격차가 현재 30% 수준에서 20%까지 좁혀질 것.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건데 유럽의 산업이 성장률이 낮은 통신 및 은행과 같은 산업에서 사치인품 및 반도체 같은 고품질 산업으로 체질이 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달러의 약세가 유럽의 플러스로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건데 JP 모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냉각되면서 달러 가치가 고점 대비 10%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따라잡았으며 미국 밖의 성장세도 눈에 띄게 개선이 되었다. 한편 유로화는 반등을 했고 위에서 언급한 호재들이 유로화를 더 지지할 것 이런 게 기사의 내용입니다. 미국에 기반을 둔 투자자들이 유럽 자산에 투자할 때 훨씬 더 향상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인식이 현재 강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것이고 이제는 유로스톡스 600의
시간이 왔다. 또한 한국 증시도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가 오늘의 주식 한 잔이었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주식 한 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